주식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초보 탈출을 위해 열심히 달릴 준비 되셨죠? 이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주식 초보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전문가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지난 시간 강의 살짝 복습한 다음에 저희 오늘 강의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자, 어떻게 뭐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랑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 첫 번째는 시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예.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박스권 방향성 기법과 또 그 눌림목의 성격 배웠잖아요. 예, 일단, 복습해야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데, 네. 간단하게만 조금 복습하고 오늘 강의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우리가 시장의 원리,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그 안에서 복잡한 원리들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마켓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의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박스권 방향성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시켜서 눌림목이라는 놈에 대해서 합성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기법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네.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 미국과 중국 뭐 금리 역량, 뭐 부동산 움직임 등등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안에서의 위쪽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흘러가는 방향성,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갈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런 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거겠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일치. 항상적으로 주가나 그 어떤 거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는 상하에서 상승이든 하락 쪽이든 어떤 방향성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이라는 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법 자체는 뭐냐면 이 기법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매수 타임이나 뭐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 자체가 횡보하거나 뭐 상승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고 언제 탈출을 하는지 돌파를 하는지 또는 이탈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리송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는 의미로 조건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건 자체는 앞전에 뭐 변동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에 대해서 선을 잇는데 그 선 자체가 고점과 저점만 이어버리게 되면 너무나 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50%의 기준점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할 때 강한 모습, 양봉 또는 음봉, 돌파할 때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는 뭐냐면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눌림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한 뒤에 다시 상승한 뒤에 하락한 다음에 재상승하는 요 시점에 대해서 눌림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기본적으로 눌림목이 생성이 되는 이유가 제일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째 개인 물량 털기가 있는데 차익 실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저가 매수, 굳이 최저점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저가 부분에서 잡게 되면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 물량 털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엘리어트 파동이니 다른 파동을 봐도 기본적으로는 기준점 자체가 해외 증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 맞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맞는 게 뭐냐면 상승폭이 이어나가다가 두 번째 파동이 강하다라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다음에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주체들이나 수급의 주체들 같은 경우는 개인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눌림목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시간 때는 우리가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박스권 눌림목과 그리고 눌림목,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과 눌림목에 대해서 합성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또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권에 대해서 상단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서 거래량이 요 전에 움직였던 거래량에 대비해서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눌림목 과정에서 음봉식으로 매도 거래량 자체, 파란 거래량이죠. 파란 거래량 자체가 나오면서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내려오면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상승 탄력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강의였고요.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앞서서 자, 오늘 강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떤 점을 분류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어제랑 오늘 특히나 장 자체가 개별주들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무너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방향인데 단순하게 그냥 테마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위 알고 있는 대장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강의 자체가 오늘은 주식은 사업이다라는 로고 하나랑 그 다음에 상대성 테마주 접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주식은 사업이다. 예,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식은 사업이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해 나갈 때는 우리가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유동인구도 살펴보고 뭐 집값이 어떻고 월세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재료값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최소 기간도 준비 기간도 굉장히 많이 잡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데 반해서 주식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일단 뭐 병주고 약주고란 말이 있죠. 대신에 오늘은 약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약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장점이요. 뭐냐면 예, 네. 장점. 자,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우리가 아마 창업 비용이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주식하는데 문제가 없듯이 지금 현재 뭐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거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투자비 가능하다. 우리가 뭐 초단타를 치면서 매일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한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여유 있게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사놓고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투자비 가능하다. 요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몸이 아니라 머리로 본다. 요거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기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로 많이 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하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물론 뭐 단타나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배제가 되는 말입니다. 장기로 투자하시거나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거 설명드린 거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테마 자체가 테마주 또는 단기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류의 매매 방식은 몸이 아니라 머리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부와 가치 굉장히 높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은행 이자율보다는 최소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부가 가치가 높다. 이게 장점이 그래요. 되겠죠. 예. 창업 비용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예. 주식을 투자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식 투자도 투자 비용이 높을수록 더 돈을
많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주식을 사업이라고 치면은 그 주식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궁금한데. 예. 네. 일단 잘 찝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혜선 씨가 말씀을 물어본 게 저자본입니다. 네.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뭐 한 10% 수익 나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뭐 1억 가지고 10% 수익 나면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자, 우리가 핑계를 댈 때 항상 나는 돈이 없어서 위험한 투자를 해서 까먹을 때 많이 까먹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주식이라는 요놈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단돈 100만 원, 단돈 1000만 원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자 대응을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뒤따라온 게 주식이겠죠.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론 같은 매매를 했을 경우에선 돈이 많으면 수익이 똑같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거는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치명적인 제가 환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물론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에 지금 대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구멍가게를 쫙 찾았는데 한 10편 정도로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줄도 쓰고 매일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가게가 터져 나갈 듯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돈을 조금 많이 만진다고 해서 큰 가게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망해버린다고요. 왜? 그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100이면 100 다 망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다 보면 작은 데는 작은 데만의 매력이 있고요. 큰 거는 큰 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를 주식으로 바꿔 생각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하겠습니까? 장기 투자 절대 안 한다고요. 왜? 100만 원 잡아놓고 나는 1년 기다려서 한 10% 먹고 나온다. 그럼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가? 아니면 시원하게 외식 한번 하세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단타 못 친다고요. 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회전을 돌릴 때 단순하게 나는 10% 수익 나니까 돈이 많으면 또 10% 수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자,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주식시장에서 입문할 때 요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익이 나고 승률이 좋고 자금 관리를 잘하고 뭐든지 퍼펙트하다고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주식이 크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큰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인건비, 재료비 등등해서 다 고려를 하고 유동인구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업적인 계획을 막 써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기간 철저하게 세워놓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하루아침에 대박 나는 건 아니겠죠. 입소문도 타야 되고 사람들 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한방 인생이 아니죠. 한방 인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식에 좀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투기적으로 많이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왜? 테마성이 종목들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슈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갖고 뉴스나 매체에서 어떤 A라는 종목권이 있습니다. A라는 종목권이 10% 수익 났어요. 20%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자극이 안 되겠죠.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는 거를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나 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순간에 우리가 인생 역전을 노리지 말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수익이든 어떤 노하우든 어떤 기법이든 단계적인 과정들을 걸쳐서 우리가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자, 단기성 투자 복권과 같은 요거는 아까 요거 설명드릴 때 부가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성이나 어떤 종목들을 볼 때 자, 이 종목 잘 잡아서 내가 한 100%, 200%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오늘 하루 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요 A라는 종목이 운 좋게도 몰빵을 들어갔어요. 몰빵을 들어가서 100%의 수익이 올라와서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더 이상은 안 나오겠죠. 이 운이라는 것 자체, 투기성이라는 것 자체가 100이면 100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100%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과연 내가 100%에 대해서 또다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응보다 예측.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식 하나 사놓고 올라가면 수익 챙겨 나오면 되는데, 자, 올라가서 종목이 매수를 진행한 상태에서 종목이 흐지부지하게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막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두 손 모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이 종목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 기본적으로 뭐 주식에 잘한다라고 평이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과연 생각을 해보세요. 예측을 잘해서 또는 예상을 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수익이 났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측, 예상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예상을 기본적으로 한 거에 대한 대응을 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져나갈 때 잘 모르겠으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니 어쩐다니 얘기를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거는 초보자분들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치고 빠진 투자를 하세요. 어떤 종목을 잡아놓고 운 좋게 뭐 20, 30% 올라가서 그런 호황된 욕심을 바라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으면, 확신이 없고 내가 손이 계속 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치고 빠진 투자를 해 나가는데, 대신에 너무 또 초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나는 이 종목을 잡아서 하루 이틀 안에 대응을 끝내겠다. 기본적으로 조금 짧은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베팅이 강냐, 이건 두말 안 해도 아시겠죠? 베팅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현금 관리입니다. 돈 자체. 그 주식시장은 어차피 돈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시점에 베팅을 할 건지, 어떤 시점에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건지,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알아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팅의 강약을 충분히 조절하셔야 되고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나는 10종목 사면 9종목 수익 납니다. 나는 뭐 한 10종목 사면 8종목 수익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과연 그 사람이 중급, 고급 이상이 올라간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일수록 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왜? 10종목 잡아서 9종목 수익 나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시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원 관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9종목 아무리 수익 난다 그래도 나머지 한 종목에 대해서 손실 나버리면 말짱 깡이겠죠. 9종목에서 마이너스 1%씩 딱딱딱딱 끊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9% 수익이 난다고 해도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승률에 의존하지 마시고 너무 그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인 수익이 나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작은 관리에 조금 더 먼저 힘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법, 우리가 기법을 보든 공부를 하든 굉장히 많은 것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호가창 보고, 그리고 뭐 기업 내용 설명하고, 뭐 보고서 보고, 그리고 뭐 가치 투자식으로 뭐 기업 재무제표 다 챙겨보고, 밑에 보유표 한 수십 개씩 깔아놓고 해외 증시 보고, 일본 증시 보고, 미국 증시 보고, 중국 증시 보고. 자, 그런 식으로 투자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된 경우에서는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투자법에 대해서 어떤 거를 볼 때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10개를 본다 싶으면 10개, 9개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 한두 개에 대해서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배워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상대성 테마주 접근에 대해서 들고 나왔는데 요 들고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우리 장세 쳐다보시면 아마 뭐 중대형제 하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개별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장세가 어때요? 개별주 종목 아침에 흐지부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어질 때 기똥차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그 다음에 또 기똥차게 떨어지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테마주 접근하거나 개별 종목을 접근할 때 지금 좀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나는 확신을 안 가지고 밑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 감내할 수 있는 폭도 안 남겨두고 대충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물린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왔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큰 이슈, 그죠? 큰 재료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2월달, 3월달 총선이나 지금 현재 구간 대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겠죠.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들은 요 테마군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적으로 대장주를 잡아라, 대장주를 노려라 이렇게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꼭 대장주를 노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장주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인드는 어때요? 대장주 상승할 때는 2, 3등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2, 3등주보다 훨씬 덜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종목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뭐냐면 우리는 요 대장주 자체가 테마군입니다. 테마군 자체가 뭡니까? 급락할 때 뒤도 안 돌아봅니다. 급등할 때 뒤도 안 돌아본다고요. 그 때문에 1등, 2등, 3등주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등주, 3등주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떡합니까? 아마도 뭐 대장주나 테마주 건드시는 분들 알다시피 대장주의 순환 과정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환 과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장주에 대해서 또는 중간 종목 있죠. 1등주가 대장주였는데 2등 종목이 내려오면서 더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 나는 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논리를 이용한 매매 접근 방법인데 자, 기본적으로 상대성 테마주 접근 방법은 뭐냐면 요약을 하나 해드릴게요. 쉽게 생각하면 대장주가 아닌 종목, 2등주, 3등주 종목을 잡는다라는 종목입니다. 자, 성격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같은 테마군들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1등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2등주, 3등주가 멈춰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인 같은 테마군들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는데 자,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데 자,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락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요 눌림목 구간 있죠.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대장주에 대한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같은 테마군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A라는 테마가 발동이 돼서 1등주, 2등주, 3등주가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A라는 테마군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테마군들이 또 다른 테마에 엮인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의 테마가 섞여 있는 게 한 가지 테마만 아닙니다. 보통은 3가지, 4가지 테마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이슈가 그 하나의 테마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한 테마의 순환 형태는 두 번의 상승 흐름이 담겨 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그대로 쭉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끝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상승 흐름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강한 수급들이 형성된 테마군들은 악재와 호재의 경계가 없다. 예를 들어 종목이나 테마에서 악재가 떴는데 급등해버린 경우
그죠? 그리고 호재가 떴는데 급락해버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이건 이상한데, 호재가 떴는데 왜 떨어질까? 악재가 떴는데 왜 올라갈까? 라는 생각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쏠려있거나 수급들을 쏠려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이라는 것 자체는 호재와 악재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D 같은 경우는 DID나 DI 같은 경우 요즘에 최고 많이 눈이 가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고 딱지가 뗐는데도 경고 딱지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이슈가 담겨있는 종목에 한해서, 그죠?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악재와 호재의 경계가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테마주 접근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간 관계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현 전문가님을 통해서요, 이 주식은 사업이다라는 큰 테마 아래 또 오늘 상대성 테마주의 성격과 대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저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제가 강의를 잘 들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예. 네. 자, 오늘도 잘 들었는지 문제를 가볍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자, 첫 번째. 상대성 테마주. 아까 상대성 테마주라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요 상대성 테마주의 이론 자체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다.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2등과 3등주를 잡는 매매법이죠. 정답은 노입니다. 예, 맞나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면 2등주 또는 3등주가 반드시 올라간다. 이 반드시가 참 거슬리는데요. 저는 그래도 예스 하겠습니다. 예스 맞나요? 예스가 아니죠. 예, 반드시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 2등주를 매매한 경우에서는 홀딩을 한다. 항상 예외가 있는데요. 2등주를 매매한 경우엔 홀딩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스 하겠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마지막 자, 문제. 네 번째. 주식 투자는 되도록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좋다. 아니죠. 주식 투자는 단순화를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답은 노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 오늘 두 문제 맞추고 두 문제 틀렸네요. 그러네요. 50%네. 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는 일단 만점을 받으셨죠. 그죠? 그랬나요? 예, 그래서 오늘도 네. 조금 내심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은 반타작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저 있잖아요. 이제 예. 앞으로 그 yes or no 할 때 반드시나 항상 이런 글자가 있으면 항상 틀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칠 때 반드시나 꼭 있는 학문 같은 경우는 그쵸? 틀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발목을 예. 잡네요. 참 이게 네. 조금 함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갈까요? 첫 번째 문제 상대성 테마주는 대장주를 매매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대장주에만 빠져있고 대장주에만 홀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거나 제일 먼저 빠진 종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대장주의 역할을 2등주, 3등주가 대신한다. 조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장주가 올라갔다가 빠진 시점에서 우리가 2등주를 잡고 있게 되게 되면 같이 동시에 올라갔다가 물론 요 상승폭이 조금 더 작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하락하는 구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장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장주에 대한 부가적인 또는 하위권인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면 2등주 역시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아니죠. 반드시, 예. 네. 반드시는 아니겠죠. 왜냐면 아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장주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 멈춰있거나 내려올 경우에서는 제가 이거는 같은 테마군이 아니거나 또 다른 뉴스가 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 종목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 되겠죠.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주의 접근하면서 동시효과라는 거 있죠. 아침에 시작이 되면 동시효과 9시 전까지 해서
요 동시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A라는 테마군에서 첫 번째 종목이 뭐 플러스 한 10%, 그리고 두 번째라는 종목이 뭐 그냥 종가, 세 번째라는 종목이 뭐 마이너스 1%. 요거 같은 경우에서 뭐냐면 튀는 종목들은 일단 배제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 이치랑 일맥상통한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주가, 2등주가,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면 2등주, 3등주는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올라가는 과정들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하든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자,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면 2등주를 매매한 경우 홀딩한다. 이거는 대부분적으로 답은 노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나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갖고 1등주를 잡았어요.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데, 자, 1등주가 올라가고 2등주가 올라갈 때 하니까, 그죠? 자, 2등주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 그죠? 매수를 한 상태에서 대장주가 쫙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상한가를 안착하게 돼요. 상한가 안착하게 되면 2등주가 요 부근에서 그대로 멈춰있지 않는 한은 상한가 도달할 때 타이밍에서 2등주, 3등주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수급 쏠림 현상이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목, 두 개의 종목, 세 개의 종목이 있는데 요 수급 쏠림 현상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다가 하나에 대해서 끝이 나게 되면 대장주는 사실상 상한가라는 것은 가격 제한폭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올라가서 마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첫 번째는 오늘 하루 당일 매매는 끝이 난 겁니다. 그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2등주, 3등주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 생각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식 투자는 되도록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좋다.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투자법을 단순화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적으로 뭐 보조지표를 보든 뭘 보든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볼 수 있는 메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메인을 볼 때 호가를 보는지 뉴스를 보는지 또는 차트를 보는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나열해놓고 내가 메인으로 삼을 수 있는 거, 메인이라는 거는 공격 무기겠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인들을 삼아 나갈 수 있는 투자법은 반드시 조금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내가 메인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법을 또는 어떤 보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 이 테마주 중에 이제 요즘에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철수 테마주나 박근혜 테마주나 문재인 테마주 다 같이 올라갈 때는 한 번에 또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한 번에 또 빠지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제일 초점이 많이 맞춰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선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나머지도 있지만은 제일 대표적인 거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안철수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네.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많은 테마군들 중에서 하나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라는 테마군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밑에서 잡지 않는 이상은 중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테마주 접근 자체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흔들기가 나온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는 요때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잡는 시점 바로 직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밑에 구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대선이 튀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중기로 조금 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테마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어차피 매매가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요런 타이밍을 지금 직접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안철수라는 테마가 있는데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많이 있는데 자, 요 종목에서 처음에는 대표적으로 테마라는 게 자체가 안철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테마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종목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눈이 어떻게 해요? 테마가 움직이다 보면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못 잡겠죠. 잡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에 대해 접근할 때 C, D 요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 옆집이라더라. 안철수 동무이라더라. 안철수 예전에 뭐 돈 빌려줬다더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식 테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마가 나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 거품 발생을 경보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올라간다고 해서 요거 쫓아 들어가야겠다. 이제 다시 또 요거 재탕을 하는 건 같다. 다시 올라와서 급등은 나오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신 것보다 요런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왜? 또 다른 테마가 형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저 궁금한 사항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전문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요거는 아까 퀴즈 할 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기대치라는 게 있겠죠. 주식에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칠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A라는 테마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등주가 급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2등주가 뒤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3등주가 조금 더 뒤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든 순차적으로 일어나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승을 한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대장주를 잡은 상태에선 상한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2등주, 3등주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를 가격 제한폭가해죠.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될 경우에서는 2등주, 3등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격 제한폭에 찍는 순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구간을 맞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등주 이상을 보게 되게 되면 종목이 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3등주 같은 경우 이 이하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게 뭐 전일 종가부터 올라가서 15%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도 3등주 이상이 되는 종목은 뭐 해봤자 한 3%에서 5%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5%에 대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내려올 때는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도 까먹고 하락폭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를 잡는 이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 가격 제한폭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서는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치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종목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테마군들에 대해서 속성이 뭐냐면 하나의 테마에서 하나의 종목에서 하나의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냐면 요 놈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당장에 보이는 테마 자체는 올라가서 요 테마 A라는 테마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요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테마가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에 대해서 단순하게 접근하실 경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당일날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수익 나올 때 수익 챙겨 나가는 게 낫고요. 예를 들어서 요 놈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상갈 때보다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요 때는 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때 멈추면 상관없는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요 놈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 더블로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확신이 없는 투자나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투자 같은 경우는 테마를 접근할 때 2등주, 3등주를 잡고 한 종목이 대장주가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 다음에 5분 내로 2등주가 상한가를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잡고 상한가 부근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2등주, 3등주 역시도 수익을 챙겨 나가는 방법이 적당합니다. 네, 궁금증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나 김지훈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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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푸짐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청자 퀴즈 이벤트인데요. 매일 전문가님이 퀴즈를 한 문제씩 내주시는데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요,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퀴즈 정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왕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 모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김지훈 전문가의 매매 기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 오리매매, 2번 유리매매, 3번 심리매매, 4번 소리매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푸짐하게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발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상품 소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자,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한 종목 정도 들고 왔는데, 자, 들고 온 이유는, 네. 자, 어차피 여기 보시면 뭐 외형 성장이나 뭐 수익성이 뭐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1강이나 2강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들고 나왔고요. 네, 노로페인트죠. 예,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포인트.
자, 종목 자체는 어차피 많이 익히들 아실 겁니다. 테마주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뭐 기업의 가치를 따져서 퍼가 얼마고 뭐 EPS가 얼마고 그런 식으로 분류된 종목은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조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군에 속하나요, 노로페인트는? 안시죠, 안시. 네. 예, 안시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강의했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방향성 매매 네. 기법 플러스에서 눌림목까지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요까지 했는데, 자, 보실 때, 자, 첫 번째는 뭐 저항선을 꺼놓습니다. 꺼놓고, 자, 눌림목에 대해서 올라갔다가 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갖고 요 앞전에 나왔다고 하면 요런 구간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시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갔다가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겁먹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리고 조건 자체도 흐지부지하면서 거래량 터진 시점 똑같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거래량 터진 시점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거 조건에 대한 만족을 하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앞전에 우리가 미리 선침매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지금 잡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지금 잡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저항선이 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 요 바뀌었던 과정에서 아직 이탈되는 물량들은 안 나왔죠. 단순하게 차트만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다 보면 단순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무섭다 또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자, 크게 한번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자, 우리는 두 번째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 차트로 보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지금 상승폭만 보세요. 아까 전에 기법은 일봉상으로 보시고 자, 첫 번째 상승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 첫 번째 상승.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테마가 두 번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자, 관심 있게만 조금 보세요. 관심 있게만 좀 보시고 네. 요 종목은 11월 달 한 달 정도 보실 분들 좀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갈 때 오늘이 5,03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5,030원 이하로 분할 접근 해 나가면서 그죠? 잡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5,850원 그리고 중기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잡아놓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잡아놓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보면서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배워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후 8시에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공 투자를 위한 안전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